40대 백수의 여행기.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부크레슈티를 살짝 구경해 볼까요? 날씨는 좀 흐리네요. 어제 차량을 막아놨던 이 길로 가다 보면 역사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곳곳에 집에 이렇게 루마니아 국기가 걸려 있어요. 알고 보니 루마니아 통일 기념일이라고 하네요. 어제 그 조명은 관람차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알아본 바로는 세계에서 펜타곤이랑 태국의 국회의사당 다음으로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하네요. 인민궁전입니다. 예전에 차우셰스크라는 루마니아의 공산당 독재자가 있었는데요. 평양에 왔다가 주석궁을 보고 자신도 신격화하고 싶어서 이런 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보기도 전에 처형당했다고 하네요. 또 다른 명소를 찾아 이동해 봅니다. 여기는 공원인데요. 까마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세히 보니 까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네요. 도시 곳곳에 이런 빈티지한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메가판이라고 써있는데 판이 써있으면 대부분 빵집입니다. 역시 빵집이네요. 맛있어 보이는 빵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하나 샀습니다. 어제 개천으로 봤던 이 강이 듬보비차 강이라고 합니다. 이 물은 알프스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네요. 강 옆을 따라 걸어봅니다. 아까 전에 메가판에서 사람들이 전부 이거 하나씩 사더라고요. 한 입 먹어보니까 치즈랑 야채, 햄이 들어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부크레슈티는 작은 파리라 불리는 만큼 이런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그냥 사람 사는 집 같은데 3층에 무슨 동상을 5개나 멋있게 세워놨네요. 루마니아는 교회가 생긴 게 다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은 율리우 마니우라는 전 총리인데 공산당 독재에 저항했던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 기념비는 혁명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비라고 합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이런 으리으리한 광장이 나옵니다. 저기 있는 동상은 루마니아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카롤 1세의 기마상이라고 합니다. 기품 있어 보이네요. 이 건물은 루마니아 아테니움이라는 건물입니다. 루마니아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픈한 지 150년이 됐다네요. 금세 당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스타치오 에클리어를 하나 샀어요. 사이즈가 제가 아는 거에 한 3-4배는 됩니다. 안에 피스타치오 크림이 한가득이네요. 순삭. 숙소 근처에 있던 메가 이미지가 여기 또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게 있어서 사봤어요. 하나는 요거트고요. 하나는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을 이렇게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연한 코코넛 밀크가 나오는 맛입니다. 역시나 전 세계로 뻗어가는 케이크입니다. 날씨가 으슬으슬 추워서 따뜻한 곳으로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천장 히터 밑에 앉았더니 이젠 좀 살 것 같네요. 앉은 김에 루마니아의 화이트 와인을 하나 시켜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는 약간 이런 분위기고 축구 경기를 틀어놨습니다. 코코넛이 남았는데 뚜껑이 없어서 봉지를 달랬더니 이런 걸 줬습니다. 또 으리으리한 건물을 발견했는데 여기는 부크레슈티의 대학교라고 합니다. 뒤편을 보니까는 큰 공사적인 것 같고요. 이 광장은 유니버시티 스퀘어라고 써있네요. 이런 동상들이랑 학자들의 석상 같은 것을 찾았습니다. 유럽은 이런 오래된 돌길들을 참 잘 보존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특이하게 생긴 교회예요. 약간 동로마 제국 느낌인데요. 이 건물도 한 200년은 돼 보이는 건물입니다. 1층에서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런 데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하지만 예산을 아껴보겠습니다. 예산을 아껴보고자 들어간 곳은 한 작은 골목인데요. 다시 올드타운에 돌아와서 빌라 크로스 파사지라는 곳입니다. 적은 골목이고 별로 길지도 않은 골목인데 이렇게 예쁘게 카페들이 야외에다가 테이블을 깔아놓고 맥주나 커피, 와인 같은 거를 팔고 있습니다. 달달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후카를 피고 있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후카를 안 피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거리 구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객하는 친구를 잠시 뒤로 하고 이 골목의 제일 끝에 있는 부분까지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100 맥주 500짜리 큰 병이 우리나라 돈 4,500원밖에 안 합니다. 앉아서 이 골목을 구경해보니 완전히 한잔하고 싶은 분위기가 들었습니다. 푸카가 왔습니다. 위에 숯이 올려져 있고요. 밑에 이렇게 커다란 병에 물이 담겨 있고 연기가 차 있습니다. 살짝 신이 납니다. 근심과 걱정이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숯이 다 타면은 새 숯으로 갈아주기도 합니다. 여기도 야외라면 야외일 수 있는데 이렇게 위쪽에 파이프로 열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따뜻합니다. 푸카를 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남았지만 가기로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곰 탈을 쓴 친구들이 인사를 해줬습니다. 뭐 하는 애들일까요? 초저녁에 부쿠레슈티의 올드타운은 영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매우 좋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발권을 하고 클래스랑 마일리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티켓을 찍고 들어가 볼게요. 짐 검사도 해주고요. 터키는 EU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출국 심사를 했습니다. 얼마만인가요? 어제 먹었던 쭈이카를 파네요. 좀 비쌉니다. 안 샀어요. 저는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공항에 이렇게 게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는 것일 수도 있고 공항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 앞에 앉았는데 완전히 황당한 걸 알게 됐습니다. 어제 이 부쿠레슈티에 올 때 앞좌석에 한국인 여자 두 분이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이분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타고 온 비행기가 타롬항공이 아니고 단항공에서 운행하는 공동 운항편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사스 마일리지가 적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금 제가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는 타롬항공이 운항하는 비행편이 맞네요. 제가 처음에는 부쿠레슈티까지 이미 타롬항공을 완료했기 때문에 제일 싼 항공편을 타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내 수화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타롬항공을 했거든요. 이게 그나마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10년 감수했네요.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단항공으로 운항한다는 그 어떤 언질도 사전에 없었거든요. 제 첫 번째 예약 영상을 보시면은 저기에 오퍼레이티드 바이 타롬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타롬항공은 갈 때도 버스를 타고 가래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은 상태인데 이 항공사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갈수록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스탄불에 떨어지는 시간이 이미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아마 이 정도로 늦어지면은 완전 새벽에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집할 시간이랑 자막 놓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거 이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